저는 이제 그 손혜원에 대해서 세 가지는 반드시 이제 그 혐의가 확실하다. 나름대로 생각이 때문에 제가 계속 관여하는데, 첫째는 이제 그 아까 앞에 잠깐 말했지만 목포 투기 있죠. 투기. 예를 들어 이제 20대 어린 3명이 3분의 1씩 땅을 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 3명이 돈이 어디 있으며 거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3명이요, 창성장을 9천만 원씩 3명 3분의 1씩 사고, 또 이제 그 옆에 부동산도 1억 2,600에 2개를 샀단 말이에요, 차명으로. 근데 제가 그 계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아드님이 손장훈이죠. 네, 그분의 우리은행 계좌를 보니까 이제 1억 2,600 살 때 그 4,200만 원. 네. 손혜원이가 이제 그 아들 명의로 보냈다가 바로 인출해 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차명이 확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최옥희 딸하고 그다음에 신보좌관 딸, 그러니까 보좌관의 딸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최옥희가 재단 관계자 아닙니까? 예. 이 3명이 전부 이게 저는 손혜원께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 차명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에 관한 법 위반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철저하게 조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더 문제가 재단 있죠.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남편 명의로 재단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박물관을 담보로 11억 대출 받아서 7억 1천만 원을 재단에 이어가지고 네. 재단 명의의 땅을 막 샀잖아요. 근데 옛날에 손혜원이가 박근혜 대통령 K재단 미러재단 이거는 완전히 국가 공용인데 최순실이가 돈 다 빼먹는다 이런 식의 공격했잖아요. 근데 남편 명의의 재단은 진짜 이거는 개인 거죠. 개인 거죠. 명의만 재단이지 남편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대출부터 조사해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더 많은 대출이 됐어요. 아이고. 공시지가가 11억이 안 돼요. 10억, 그렇죠? 네. 제가 이게 확인해 봤거든요. 네. 일반 사람이 이게 공시지가보다 많이 대출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박물관이 이게 담보 가치가 있나요? 저는 이제 대출부터 특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7억 천은 재단의 기부금법에 반하잖아요. 1,000만 원 이상만 기부하려 하더라도 이게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출 과정, 그 다음에 기부금품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또 재단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쭉 사는 게 이것도 다 차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조사하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11억 대출 받아서 7억 천을 법에 냈죠. 네. 그러면 이게 나머지 4억이 어디 갔냐 말이에요. 저는 이걸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억이 어디 갔냐 말이에요. 왜 못 밝혔냐면, 이거는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딸이 이제 그 해외 이주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사이에 빌라를 사고 팔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 그 보좌관이 그걸 샀는데 보좌관이 청와대에 가 있어요. 저는 이제 물론 시점이나 돈 과정을 해봐야 되지만 얼마든지 이게 의혹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보좌관이 대출받은 게 얼마인지, 그것도 이게 또 김정숙 여사가 산 가격보다 몇천 이게 비싸게 팔았어요. 8천 차익을. 8천 정도. 그러니까요. 이런 이게 과정이 과연 이게 거래가 맞냐? 어떻게 자기 밑에 부하한테 비싸게 집을 팔고 이게 과정이 맞느냐? 이런 그 재단과 대출금 전체적으로 이게 두 번째로 제가 꼭 조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이제 유공자 있죠. 지금 이제 5.18 유공자 까라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보수파는 다 이게 100% 보수파 국민들에게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손혜원 아버지는요, 뭐 여운형 비서고 어쩌고 한데, 여운형은 근로인민당을 만드는 사회주의자지. 그렇죠. 근데 그분은 남노당의 공산청년 그 서울의 부장이에요. 6.25 때 여러 행적을 보면 상당히 그 북한을 위해서 상당 의심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갑자기 국회로 불러서 야 지성해, 미리 알고, 미리 아는 것도 이게 그 사전에 비밀 누설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이 바뀌는 것도. 맞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 유공자 부분은 후손의 권세에 따라서 유공자가 달라지면 지하에 있는 진짜 유공자들이 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야, 나는 이게 우리 후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유공자가 안 되고, 부인이 후손이 이게 국회의원이고 김정숙하고 최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가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되죠.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는 저도 이게 끝까지 같이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거고, 오늘 이제 그 새로운 그 혐의하고 정말 이게 혐의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을 보면요, 문재인은 3등이에요. 그 다음에 김정숙이가 2등입니다. 1등은 김정은. 1등 이게 손혜원이죠. 왜? 아, 왜 손혜원이냐? 학교 다닐 때 이게 손혜원이가 뭐 김정숙보다는 공부도 잘하고 반장하면 이게 부반장했다는 말도 있는데, 예. 왜?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 노선도 안 바뀌어요.
손혜원이 고등학교 때 김정숙이를 쫄딱으로 부렸으면 이게 대통령 부인된 데서 야 막힙니다. 아, 그래서 학창 지금 시절은. 그렇게 지금 저는 그래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저도 이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여자가 집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제일 무서운 그건 보통 놈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문재인 3등 그 위에 김정숙이고 저는 이제 그 위에 손혜원이가 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 싸움은 아까 제가 참하고 거짓, 그다음에 빛과 어둠, 그다음에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이게 참이 이기고 빛이 이기고 정의가 이긴다. 이 싸움을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창성장이 3명 이름 돼 있어요. 예. 제 아들과 손혜원 보좌관 딸이 돼 있다 했잖아요. 또 한 명하고 그 최옥희라고 하는 여자 그 자기 직원 딸하고. 근데 그 보좌관 이름이 조희숙 보좌관이에요. 조희숙 보좌관의 딸이 창성장 3명 중에 1명이에요. 변호사님, 이 조희숙이가 누군지 아세요? 미르재단의 이사였고요. 예, 미르재단 이사 맞아요. 그 돈을 모금하고 이런 재단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지탄받아 마땅한 미르재단의 불법적인 행동을 앞장서서 한 조희숙이를 면죄부를 주고 자기 보좌관으로 써서 자기 재단에 돈 모금하는 거를 다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참 이게 완전 소설 진짜 재밌는 소설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게 맞고요. 저도 이제 그 소송을 얼마나 이게 부동산에도 형사 재판을 많이 했겠어요. 형법 제가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방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리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차명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걸 이제 그 증거가 보통 차고 넘친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3명의 어린 20대가 목포에 천리 떨어진 목포에 3명이 3분의 1씩 산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건 이게 돈이나 말이 안 되고 손혜원이가 뭐 조카인데 이게 국민 고모로 뭐 정려 1억을 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래저래 하면 정려세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정려는 이게 자기가 합리화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려세 냈다는 그만으로 이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과연 이게 창성장은 누가 관리했고 수입은 누가 이게 가져갔고 또 이제 적자가 생기면 누가 비용을 냈고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차명의혹은 반드시 논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손혜원의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저는 공인의식도 없고 이렇게 적반하장하고 후한무치하고 이렇게 뻔뻔한 국회의원 제가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뭐 국민한테 죄송하다 뭐 이런 말도 없고요. 따라서 자기를 투기꾼이라고 공개하게 자기 뭐랬어요. 야 나는 네 국회의원직하고 목숨 걸겠다. 당신도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협박했잖아. 근데 본인이 무슨 목숨 걸어. 옛날에 신재민도 그걸 공격했는데 자기가 이게 목숨 걸 용기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의원직도요. 지금 이게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뭘 겁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방송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저는 이 명예를 걸고 손혜원하고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